언니, 나보다 먼저 결혼하려고 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예쁜 순서대로 결혼해야 맞는 거잖아. 종무 주제에 왜 나보다 먼저 가냐고. 오랜만에 나타나서는 한다는 말이 그거야? 갑자기 뭔데? 순서네 뭐네 대체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은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지. 애초에 난 지금 결혼하려는 것도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알고 있구만. 뭐가? 아직 결혼할 상대도 없는데? 시치미 떼지 마. 언니가 결혼식 준비하는 거 나 다 알고 있다고. 난 결혼할 상대가 없다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알겠어? 결혼은 내가 먼저야. 존못보다 존이가 먼저 결혼해야 상식적으로 맞는 거잖아. 그니까 내가 먼저 해야 맞는 거라고. 상대가 있으면 나 신경 쓰지 말고 결혼을 하든 어쩌든 알아서 해. 일일이 나한테 따진다고 결혼 준비가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 모르겠고 절대 결혼식 못하게 할 거야 내가. 애초에 결혼할 상대가 없다니까 그러네. 보영아, 너 나랑 봄이 허락도 없이 먼저 결혼하려고 한다면서? 그런다고 우리가 보고만 있을 것 같아? 응? 와, 엄마까지 이러고 있네? 뭐? 대체 봄이가 어디서 뭘 듣고 내가 결혼한다고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난 아직 결혼할 예정이 없어. 거짓말 마! 봄이가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도 내 말은 하나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봄이 말만 믿고 난리를 치는구나. 정말 예전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 네가 뭐라고 하든 결혼은 봄이가 먼저 해야 돼. 너같이 못생긴 애가 먼저 결혼하면 봄이 입장이 뭐가 되니? 이제 너도 다 컸으니까 그 정도 눈치는 가지고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봄이한테도 말했지만 결혼할 상대가 있으면 나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결혼하면 그만이잖아. 난 있지도 않은 결혼 가지고 그렇게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연락에 시달려서 진짜 짜증나 죽겠거든? 뭐? 진짜 적당히 해. 언니, 나 무조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할 방법 찾았다? 뭐? 아직도 그러고 있어? 진짜 징하다 징해. 아무 의미도 없는 걸 가지고. 언니, 아직 결혼식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애초에 결혼할 예정 자체가 없다니까? 빠르게 결혼도 포기시키면서 내가 먼저 시집갈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선전포고하려고 연락한 거야. 대체 뭘 어쩌겠다는 건데? 그건 앞으로 기대해. 내일부터 제대로 시작할 거니까 각오해. 분명 난 결혼할 상대도 없고 결혼할 예정도 없다고 했다? 너 결국 결혼식 준비 포기 안 했다면서? 에? 무슨 소리야.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한 10개월 전에 내가 결혼을 한 해 만에 했던 그걸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됐고 너도 적당히 하고 이제 빨리 그 남자랑 헤어져. 그 남자라니? 남자친구를 말하는 거라면 난 여전히 그런 사람 없어. 거짓말하지 말고 너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쳐봐야 이번 주말에 결혼식 못 올려. 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결혼식 날짜가 정해져 있네? 사실은 말이야 봄이가 임신을 했어. 뭐? 뱃속에 든 애 아빠가 네 약혼자라더라. 뭐라고? 아니 그게 누군데? 이미 수차례 말했지만 나는 지금 남자친구나 약혼자나 그런 사람이 아예 없다니까? 진짜 뭔 소리라는 거야. 혹시 모르는 누군가한테 말도 안 되는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 아니야? 괜찮은 거 맞아? 말 바꾸려고 하지 마. 봄이는 이미 임신 막달이야. 뭐? 곧 출산한다고? 그래. 이번 주 주말에 하는 결혼식에 네가 아니라 봄이를 신부로 내보낼 거야. 이제 출산까지 거의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당장 신랑 양보해라. 아니 엄마, 난 결혼식 준비한 적도 없고 양보할 신랑도 없다니까? 아직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 진짜 적당히 안 하면 영 끊는다. 동생의 행복을 생각 안 해주는 언니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아니 뭐 영 끊는 거야 나도 상관없고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긴 한데 나 아직 결혼 안 한다니까? 뭐? 만약 진심으로 이번 주 주말에 결혼식이 어쩌고 하는 걸 믿고 있는 거라면 좀 더 제대로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적어도 주말에 한다는 결혼식에 나올 신부가 내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니까. 언니, 뭐야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 뭔데? 나 일하는 중이거든? 에? 일한다고? 출장 나와서 부산에 있단 말이야. 부산? 지금은 잠깐 짬이 나서 답장하고 있는 거야.
그니까 할 말 있으면 짧게 해. 아니, 잠깐만. 지금 부산에 있는 거면 그럼 아까 서울에서 했던 결혼식의 신부가 다른 사람인 게 맞단 소리야? 뭐? 신랑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만. 언니, 지금 나 엿먹인 거지? 잠깐만. 일단 뭐가 어떻게 된 건지를 먼저 설명해주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설마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결혼식에서 뭔가 사고 친 건 아니지? 그래서 식장이 어딘데? S 웨딩홀이라고 하는 결혼식장. 어? S 웨딩홀? 1년 정도 전에 언니가 김강은이란 사람이랑 거기 들어가는 거 봤단 말이야. 에? 강은 씨? 그 후로 정기적으로 S 웨딩홀을 드나들더니 조금 지나서 강은 씨가 S 웨딩홀 근처 카페에서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이랑 결혼식 날짜 얘기를 했다고. 그게 오늘이란 말이야? 그래. 그래서 내가 강은 씨 아이를 임신해놓고 결혼식장에 쳐들어가서 망치려고 했던 거라고. 근데 강은 씨는 있지도 않았고 신랑이랑 신부도 아예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고. 경비원한테 붙잡혔을 때 뱃속에 넣어놓은 수박도 밖으로 굴러떨어졌잖아. 수박을 넣어놓고 임신한 척을 했다는 거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놀라서 도망쳐 나왔어. 에? 도망쳤어? 당연하지. 지금은 엄마랑 같이 합류해서 어제 묵었던 식장 근처 유튜브 호텔에 숨어 있어. 소란이 잠잠해지면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진짜 쪽팔려 죽는 줄 알았잖아. 짜증나. 보영아, 큰일 났어. 봄이가 그 결혼식 친척들한테 붙잡혔어. 경찰한테 붙잡히지 않은 게 어디야. 뭐? 너 알고 있는 거야? 그거 알아? 봄이가 난입해서 망친 결혼식은 내 동료 결혼식이었어. 뭐? 이건 아까 봄이한테 들은 얘기를 토대로 해서 내 추측도 들어간 거긴 한데 약 1년 전에 봄이가 S 웨딩홀에 들어가는 내 모습을 봤다고 하는 건 결혼식 준비 같은 게 아니라 업무 회의하려고 들어갔던 거야. 업무 회의? 난 지금 광고대 행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S 웨딩홀 쪽 업무도 맡고 있어서 같은 직장 다니는 강은 씨랑 둘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었거든. 그때 인연으로 강은 씨가 S 웨딩홀에서 친척들만 불러서 스몰 웨딩을 하게 되었는데 에? 강은이라니? 이 사람이 내 약혼자라고 착각한 사람 맞지? 봄이가 강은 씨를 어떻게 한번 꼬셔보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렸는데 전혀 상대해주지도 않고 실패로 끝났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 나보다 먼저 결혼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강은 씨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결혼해달라고 하려고 배에 수박을 넣어서 결혼식에 난입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신랑이 그 남자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봄이도 얼마나 쪽팔려 했는지 알아? 우선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봄이가 뭘 착각했다는 건데? 신부가 강은 씨였다는 건 마지막까지 눈치채지 못했나 봐? 에? 신부? 강은 씨 여자야. 여자라고? 학창시절에 유도를 해서 키도 크고 몸집도 있기도 하고 외근 나갈 때도 항상 바지만 입다 보니까 남자로 착각받는 일은 일상 다반사라고 하더라. 심지어 봄이가 달라붙은 후로는 계속해서 자기가 여자라고 말했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 여자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골치 아팠다는데 오늘 그 참사가 나서 결혼식을 망친 범인을 찾고 있을 강은 씨한테 연락했더니 그게 내 동생이었다는 걸 알고 엄청 놀라더라. 뭐야, 그거 말을 했어? 어떻게 네 동생을 팔 수가 있어? 사고 쳐놓고 책임도 안 지고 도망간 봄이 잘못이지. 뭐? 봄이가 난입하고 나서 결혼식 중단됐대. 그 책임으로 결혼식 비용이랑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까지 아마 봄이한테 청구하게 될 거야. 아니, 뭐라고? 그니까 이제 나 말고 강은 씨랑 얘기해. 어떻게 좀 해봐. 둘이서 알아서 해. 김보영! 나 이제 일하러 간다. (10개월이나) 있었으면 자기가 착각했다는 걸 깨달았을 법도 하고 애초에 막달인 임산부라고 거짓말을 해서 결혼식에 난입하려고 한 발상 자체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지만 나중에 제가 강은 씨에게 따로 엄청 사과했습니다. 다행히 용서를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동생이 대형 사고를 쳤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정대로 강은 씨는 결혼식 비용 부담과 보상금을 청구했고 도망갔을 때 비싼 식장 소품들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식장 측에서도 변상금을 청구당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편모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집을 나와 사는 이상 동생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엄마뿐입니다. 그런 엄마는 어느 날 야반도주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떠안게 된 동생은 엔잡을 해가면서 매일 후회가 담긴 푸념이나 하면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로 남편과 함께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서방님이 하나 있었는데 확고한 취향과 높은 눈 탓에 여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3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간신히 하셨죠. 서방님은 의사인 동서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입은 아주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완전 입이 귀에 걸리셨더라. 그렇게까지 의사 며느리가 좋으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영학이가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그런 거겠지. 이때까지 눈 높아서 소개팅이며 맞선이며 만나는 여자들마다 죄다 퇴짜 놨잖아. 그런데 이렇게 좋은 며느리 구하려고 오랫동안 걸렸구나 하면서 엄마가 무척이나 기뻐하고 있더라. 어머님 서운한 게 우리랑 같이 여행 가기로 한 것도 죄다 취소하신 거 알아? 동서가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하니까 그럼 취소해야지 하고 바로 날짜 조정하시더라고. 나는 어머님한테 그거 서운한 거 티도 못 내고 속만 끙끙 앓고 있다니까? 엄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리고 동생이 결혼 문제 때문에 많이 속 썩였었는데 이제라도 데리고 가줄 여자 나타나니까 고마운 거지. 그런 것 때문일 거니까 당신도 이 일로 너무 속상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 어머님이 앞으로 나는 찬밥 신세로 둘 것 같아서 고민이야. 이때까지는 나한테 첫째 며느리밖에 없다고 하신 분이었는데 나는 같은 식사 자리에 있어도 안중에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도 죄다 동서한테 주더라고. 그런 거 보면 나도 정말 잘해왔었는데 직업 때문에 이렇게까지 뒤집어지나 하고 속상해. 엄마가 원래 학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잖아. 나랑 유럽 여행 갔을 때도 같이 여행 갔던 분들이 나 대학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속여서 얘기하기도 했었고 그때 내가 엄마한테 화 많이 냈었지. 왜 그런 걸로 거짓말하냐고. 아, 어머님이 학벌 컴플렉스 있으시다고 했었지? 근데 어머님 시대에는 학교 다니기 쉽지 않았고 못 배운 게 당연한 시대였잖아. 어머님도 그런 문제로 너무 마음 담아 두지 않으시면 좋을 텐데 말이야. 엄마가 술 마실 때 학벌 얘기 항상 하면서 하는 레파토리가 당신이 딱 말하는 거랑 일치하기는 하네. 당시에는 식모살이 하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던 시절이라고 하셨거든. 어떻게든 나름대로 살아남고 좋은 남편 만나고 우리 형제 키워낸 거가 엄마 보람이라고 하시니까 나도 마음이 많이 짠하긴 하다. 그리고 당신도 엄마가 차별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내가 잘 얘기해 볼게. 당신만 믿을게. 나 어머님한테 정말 잘하는 며느리인 거 알잖아. 당신이나 나나 어머님한테 앞으로 더 잘할 각오하고 있자. 조만간 어머니 생신인데 그때도 신경 써서 선물 준비하자고. 오케이? 알았어. 당신도 참 극성이다. 누가 보면 엄마 딸인 줄 알겠네. 동서, 조만간 어머니 생신인데 선물이라든가 상차림이라든가 생각해 놓은 건 있을까? 동서랑 같이 결정하고 얘기해보고 싶네. 그리고 가족 행사도 처음이니까 잘 상의해서 치러보면 좋을 것 같아.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얼마든지 물어보고 분위기는 내가 알려줄게. 이걸 어쩌죠? 형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 그때는 바쁠 것 같아서요. 그때가 언젠 줄 알고 바쁘다는 거야? 어머님 생신이 언제인데? 제가 분명히 알았었는데 요즘 환자도 늘고 논문 준비하느라 너무 바쁘네요.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이미 나이도 많으시고 앞으로 살다 가실 날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 상황이잖아. 그런데 동서가 이렇게 빠지고 가족 행사에도 얼굴 안 비치면 많이 서운하실 것 같아.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 저야 참석하고 싶은 마음 굴뚝이죠. 그런데 여건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떡하겠어요. 환자들 돌봐야 되고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정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그래요, 형님. 죄송한 일이지만 형님께서 상 차리는 것부터 저 대신 어머님 챙겨드리는 것까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제가 보답할게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얼굴 한번 비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야? 네.
제가 정말로 시간을 아무리 내려고 해도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저 정말 다음에는 꼭꼭 참여할 테니까 그때로 기회를 미룰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리 제가 어머님 좋아한다지만 없는 시간을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제발요, 형님. 어머님,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해서요. 동서가 병원 일 때문에 어머님 생신 때 참여를 못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냥 돈만 붙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이 문제에 허락하셨다고 그러던데 사실인가 해서요. 당연히 사실이지. 걔가 거짓말할 성격이니 의사는 원래 정확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다. 그런 사람이 너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나마나 네가 나한테 물을 게 뻔한데 그런 걸로 거짓말하겠냐는 얘기다. 그래도 제가 동서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도 많고 살림이며 상차림이며 알려줘야 할 것들 한둘이 아니거든요. 어머님께서만 괜찮다고 하시면 그냥 동서 어떻게든 시간 내게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환자 살리는 일하는 애 괜히 건들고 심기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다. 걔 컨디션에 따라서 사람 목숨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내 생일이 대수니? 솔직하게 물어보자. 너는 걔 기강을 잡고 싶은 거니? 내 생일을 제대로 챙겨주고 싶은 거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어머님한테 정말로 좋은 마음에 이러는 거예요. 동서가 앞으로 저희 식구로서 자연스럽게 융화되려면 당연히 이런 행사에도 자주 얼굴 비춰야죠.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자꾸 싸고 도시면 버릇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가 생각하는 거를 너보다 곡절은 나이 많은 내가 모를 것 같니? 내가 너 하는 양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집안의 어른인 것처럼 네가 행세하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니? 저는 가족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노는 거를 좋아하고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것도 화목한 방향인 것 같아서 그래요. 어머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그동안 어머님한테 많이 노력했어요. 손주도 안겨드렸고요. 혼전 임신으로 더 잘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들한테 네가 족쇄를 채운 거라는 생각은 안 되니? 당시에야 뭐 결혼도 하고 중국집 같이 도울 마누라 생긴 거니까 우리 애한테도 잘 된 거겠다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속이 쓰리더구나. 둘째보다 첫째가 훨씬 더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직업적으로도 꿀릴 거 없는 애잖니. 그러면은 너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애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사고를 쳐서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너무 서운하네요. 저요, 어머님이 아프다고 하면 그 먼 길 달려와서 어머님 병간호하던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갑자기 한라봉 드시고 싶다고 해서 제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공수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단지 돈 좀 잘 벌고 의사인 둘째 며느리 생겼다고 저 서운하게 하시는 건가요? 네가 나한테 잘해줬다고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잘해준 거 하나도 없다. 애시당초 나는 네가 잘한다고 노력을 할 때마다 그게 거슬렸던 사람이야. 우리 아들들이 잘 나가고 성공하려면 좋은 마누라를 만나야 되는 건데 너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잖니. 둘째가 곧 회사 퇴직하게 되면 사업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때 둘째 며느리가 자금도 보태준다고 하더구나. 물론 개원부터 먼저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 마음이 기특하지 않니? 그런데 너는 뭐냐? 동서가 저보다 혼수 더 많이 해왔고 서방님 사업 도와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한테 그동안 해왔던 헌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동서가 어머니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아프다고 할 때 달려오지도 못할 사람이라고요. 네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아프길 바라는 사람인 것 같구나. 왜 내가 죽기라도 했으면 좋겠니? 아파서 골골거려야 이제는 속이 시원하겠다. 이 말이니? 내가 아프면 의사인 둘째를 찾지 너를 찾겠냔 말이다.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동서 싸고 돌고 저한테 화내시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셨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가 한 얘기 다 들었다. 둘째 며느리 걔한테 나 살 날 얼마 남지도 않았다고 했다면서? 그런 식으로 심호 죽을 날만 계산하고 있는 애한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니? 그걸 그렇게 전달했어요? 저는 동서가 생신에 꼭 참여해서 가족들한테 얼굴 비치고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호소한 것뿐이에요. 어머님 죽는 날 계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못된 며느리 아니라는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설마 동서를 더 믿는 건가요? 이제 나는 너라는 사람을 못 믿겠다. 못 믿으니까 닥치고 있거라.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님에게 잘 대해왔기 때문에 저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생각한 시모였는데 둘째 며느리로서 의사 동서가 들어오게 되자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제대로 박살나버리고 말았죠. 동서 정말 황당하다. 어머님한테 얘기 전한 거 다 들었어. 내가 어머님 죽을 날짜만 계산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해놨더라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야? 저는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해서 그대로 전한 것뿐인데요. 실제로도 그런 말 하신 거 맞잖아요. 저는 거짓말한 거 아니고요. 사람이 맥락이라는 걸 따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법이야. 나는 동서가 가족 모임이며 어머님 생신이며 참여했으면 하는 좋은 마음의 얘기를 했던 것뿐인데 그 부분은 홀랑 다 날려버리고 어머님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는 식으로 내가 말했다고 이야기를 전한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맞잖아요. 저는 어머님한테 100% 사실만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의사가 사람 앞뒤 맥락 자르고 그렇게 전달해도 되는 거야? 앞뒤 맥락도 나름대로 전달드렸어요. 어머님께서 제대로 알아들으셨고 저도 제대로 전달했고요. 형님이 말실수한 걸 가지고 왜 자꾸 절 꼬투리 잡는지 모르시겠네요. 그래, 내가 말실수를 했다고 치자. 근데 내가 말실수를 한 걸 고지고대로 일러바치는 건 잘한 일이야? 어머님한테 내가 말실수한 거를 일러바친 격이잖아. 가족끼리는 뭐든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중에 가장 우더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한테 전달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럼 내가 동서가 말실수한 일 있거나 행동 잘못한 거 있으면 어머님이며 가족들한테 죄다 떠벌리고 다녀도 된다는 뜻이야? 네. 저는 딱히 잘못 저지를 일은 없고 구린 것도 없거든요. 저는 늘 떳떳한 사람이거든요. 말하는 게 마치 나는 구린 게 있고 떳떳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처럼 저격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다고 치죠. 그렇다고 쳐? 동서 지금 장난해? 가족들이 동서 의사하고 오냐오냐 해주고 인정해주니까 뭐라도 되는 것 같아? 여기도 사회고 서열이라는 게 있는 집단이야. 기본적인 건 지켜야 하지 않을까? 형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저도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 어머님한테 못 간다고 분명히 허락 맡았다고 전달드렸잖아요. 어머님께서 허락한 일을 형님이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건 서열을 존중하는 행동일까요? 뭐? 동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어머님이 하시는 말 무시하고 동서 오라고 했던 거야? 동서도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간곡하게 설득했던 거잖아. 저는 분명히 이유를 말씀드렸고 안 된다고 설명도 드렸어요. 그런데도 계속 얘기를 꺼낸다는 건 저를 압박하려는 태도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계급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의사랑 중국집 사장이랑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동서 지금 그 말 내뱉은 거 책임질 수 있어? 형님께서 먼저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 꺼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형님 기분 나쁘게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충고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고요. 세상에는 계급이라는 게 형님 말씀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게 나이가 많다고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점만 앞으로도 명심해 주시면 좋겠네요. 야, 너 지금 했던 말 가족들 앞에서도 다시 그대로 할 수 있어? 네, 얼마든지 가능한데 제가 바빠서 가족 모임에 참여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이 참여하는 가족 모임이면 제가 자주 못 보게 될 것 같으니까 혹시나 앞으로 제 얼굴 못 보더라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내가 오늘 당신한테 겪은 일 이야기하면 정말 안 믿을 거야. 서방님이랑 결혼한다고 할 때는 마냥 좋은 인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애가 완전 대바라지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재수 씨랑 싸웠어?
왜 아니겠어. 내가 어머니 생신 때 꼭 오라고 하면서 설득한다고 어머님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더니 그거를 와전되게 전한 거 있지? 그래서 어머님도 지금 나 완전 이상한 년으로 오해하고 있으시잖아. 그래서 내가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야. 재수 씨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던데. 조금 더 얘기해보지 그래?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걸지도 모르잖아. 나 속 터지게 당신까지도 그럴 거야? 나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고. 알겠어, 알겠다고. 일단 진정 좀 하자.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화가 나는데? 오늘 장사하는데도 영 집중도 못하고 있고. 윗사람 공경을 하라고 했더니 어처구니 없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나보고 계급이라는 게 있으니까 중국집 사장은 닥치고 있으라잖아. 나이가 많다고 정해지는 게 계급과 서열이 아니라면서 나보고 알아서 쭈그러져 있으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참으라는 얘기야? 당신은 열도 안 받아? 내가 재수 씨한테 한번 얘기해볼게. 그럴 사람으로 보이진 않던데 뭔가 오해가 있었겠다 싶어서 그래. 물론 당신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잘 알지만 원래 말이라는 게 전하고 전하다 보면 와전이 되기 마련이잖아. 세상에, 속이 터져서 정말. 이 집안에는 내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왜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 되자 억울하고 미칠 것 같던 저였습니다. 동서는 작정하고 저를 묻으려고 한 것인지 몰라도 제가 없는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이 말 저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성급하고 화를 잘 내는 것도 모자라 가족들을 몰래 흉보는 사람까지 되어 있었죠. 어머님, 잠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대화 좀 가능하실까요? 술 많이는 안 드셨죠? 내가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도 정신은 말짱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보거라. 우리 첫째 며느리가 무슨 걱정이 있을까? 내가 너 아끼는 건 알고 있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밖에 이런 문제로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빙 돌리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봐. 오늘 술도 취해서 기분도 좋은데 얼마든지 들어주마. 남는 게 시간이란다. 동서가 사실 저를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서요. 또 그 얘기냐? 그만하거라.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주셔야죠, 어머님. 저 첫째 며느리고 어머님 이때까지 보필해 오면서 한 번도 실망시켜드린 적 없었잖아요. 적당히 하거라. 내가 너 이런 말 할 때마다 눈빛만 봐도 아주 징글징글하다. 어떻게 애가 틈만 나면 사람을 모략하니? 마음씨를 곱게 써야 세상살이가 편한 법이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좋게 대해주고 과거에 저지른 잘못도 용서해주는데 또 이런 식으로 중상모략이며 권모술수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셈이냐? 응? 어머님, 그러니까 제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동서 믿을 만한 사람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저한테 하는 것들 제가 언젠가는 녹음해 오든지 확실한 증거를 찾아오든지 할게요. 그러니까 저 좀 믿어달라는 얘기예요. 너 또 이렇게 지긋지긋한 이야기 할 거 알면서도 왜 이쁜 첫째 며느리 하면서 좋은 말 해줬던 건지 아니? 둘째 며느리가 제발 좀 너한테 신경 써달라고 용돈까지 주면서 나한테 사정사정을 하더라. 말은 나쁘게 해도 그럴 마음 절대 아니라면서 너 변호까지 했던 애야. 그런데 그런 애를 두고 또 지금 나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누구냐 말이다. 동서가 정말로 그렇게 했다고요? 왜? 이제는 이시모가 하는 말도 못 믿겠다는 거니? 내가 없는 말이라도 지어낼 줄 알았니? 더 이상은 듣기 싫으니 가거라. 아니다, 내가 가마. 네 얼굴 꼴도 보기 싫다. 어머님! 동서, 난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섭다. 어디까지 내다보고 어머님을 구워 삶은 거야? 어머머, 저는 어머님한테 그냥 좋은 얘기했을 뿐인데요. 됐고,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나 동서한테 할 말이 아주 많으니까. 형님이랑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병원 일 때문에 가뜩이나 바쁜데 자꾸 심란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장사 열심히 하시면서 어머님 잘 돌보시면 좋겠네요. 네가 헛소문 퍼뜨리고 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잖니. 그러니까
왜 가족 행사니 뭐니 하면서 억지로 사람 끌어들이려고 해요? 애당초 하지 마셨어야죠.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노력했을 뿐이고 제 나름의 방식으로 가족들과 잘 어울리려고 한 건데요. 만약에 돈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용돈 정도는 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가족 행사라든가 윗사람이니까 내 말 들으라든가 그런 얘기는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나랑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그럼 알아들은 걸로 알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형님. 저는 그날로부터 동서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주 연락도 하고 메시지도 보냈지만 묵묵부답인 동서였습니다. 너무나도 속이 터져서 서방님이라든가 남편에게 얘기를 해봤지만 바쁘니 그런 게 아니겠냐는 식으로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 정말 미칠 노릇이겠더라고요. 갑갑해하던 저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동서의 얼굴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라도 봐야겠다 결심하게 되었죠. 즉흥적으로 떠올린 계획이었지만 괜찮다 싶어서 바로 서방님의 집으로 달려간 저는 차를 몰고 이동하려는 동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내가 말하는데 대답 피하고 나 일방적으로 이상한 사람 만드니까 정말 미칠 노릇이라고. 형님, 적당히 하셔야죠. 왜 사람 질리게 자꾸 이러세요? 저 바쁘니까 저리 비키세요. 야, 네가 나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은 거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너 때문에 내가 요즘 미칠 노릇이라고 하잖아. 잠깐 시간 내는 것도 힘드니? 형님이랑 할 얘기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알겠어요. 지금 그러면 조용히 비키고 앞으로 제 성깔 안 건들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형님 스트레스 안 받게 알아서 이미지 관리 잘해드릴 테니까. 마지막 기회니까 좋게 말할 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예요. 너 정말 사람 열받게 하는 데는 재주가 있구나? 말은 언제부터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기 시작했니? 의사면 사람 무시하고 인생 그따위로 살아도 되는 거니? 너 같은 게 사람 살리는 의사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 네, 형님. 무슨 뜻인지 잘 들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잘 티격태격해보자고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동 걸게요. 야, 어딜 가? 거기서라고. 뭐래, 등신 같은 년이.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 동서의 차를 뒤쫓아 달렸습니다. 깔깔거리며 차를 몰고 가는 동서의 모습을 보니 포기하고 싶은 마음 대신 어떻게든 망신을 주든 혼쭐을 내줘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곧장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서 동서의 뒤를 밟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동서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닌 오피스텔과 모텔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배가 불뚝 나와 있던 남자가 동서를 마중 나오는가 싶더니 둘이서 팔짱을 끼고 그 길로 모텔로 바로 들어가는 모습에 경악하고 말았죠. 물론 경악과는 별개로 동서의 사진을 확실한 증거로 찍어 남겨두었고요. 이 충격적인 증거를 폭로하기 위해 그날 밤 가족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갑자기 저를 보더니 따귀부터 후려갈기시더라고요. 야, 돈도 못 버는 년이 의사 며느리한테 요리를 시켜? 갑자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요리 한번 시켰다고 따귀부터 날리는 게 무슨 경우인지도 모르겠고요. 아무리 어머님이 술에 취하셨다고 해도 이건 나중에 저한테 사과하실 일이 아닐까요? 너야말로 둘째 며느리한테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거라. 오늘 걔가 병원 출근하려는데 찾아가서 위험하게 만들었다며. 가족 모임이며 행사며 내가 괜찮다고 하고 상 차릴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왜 자꾸 걔한테 요리를 시키는지 모르겠구나. 의사라면 손 놀리는 게 생명인데 그런 애한테 요리를 하라고 하는 게 제정신이니? 무릎은 어머님이 저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될걸요? 아무리 사람이 의사면 뭐 하나요? 불륜을 저지르고 가족들 기만하는 인간인데. 이게 또 입으로 사람을 현혹하려고 닥치고 잘못했다고 인정이나 해. 어머님이야말로 이거나 보시라고요. 동서가 모텔에 남자랑 들어가는 사진이에요. 병원 출근한다는 동서가 왜 다른 남자랑 팔짱 끼고 대낮부터 모텔에 가는데요? 의사가 아니라 꽃뱀이나 술집 여자 아닐까요?
그렇게 몸 팔아서 번 돈으로 어머님한테 환심이나 샀겠죠. 너 이거 대체 어디서 났니? 동서, 아니 그년한테 따지려고 찾아갔다가 도망치길래 쫓아가서 얻은 증거들이에요. 이거 보고도 저만 일방으로 탓하실 거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 얼마 뒤 서방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동서의 불륜을 알게 되었답니다. 가족들 앞에 불린 동서는 변명을 늘어놓다가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화류계 여성인 것을 털어놓았죠. 손님들과 매춘 행위를 하면서 의사로서 쓸만한 아이템들을 종종 쓸 때가 있었는데 서방님과의 맞선 자리에서 그것을 언뜻 보이는 바람에 오해를 사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계속하다 일이 이 지경이 된 거라 했습니다. 형님,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하지만 제가 그이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에요. 이번 일만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정말 어머님한테 그동안 잘했었잖아요. 내 눈앞에서 당장 꺼지거라. 이 요망한 년. 사이좋은 우리 가족 사이 그 새치여로 갈라놓으려 해놓고 기만질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들켜놓고 용서를 해달라? 내가 살다 너 같은 년은 처음 보는구나. 당장 꺼져. 그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저 정말로 해명할 수 있어요. 서방님은 남편이랑 같이 잠깐 얘기하러 나갔어. 네가 저지른 잘못 인정한다면 순순히 꺼지기나 해. 그리고 이때까지 가족들한테 저지른 잘못들 절대 용서할 마음 없으니까 피해자인 척 울고불고 헛짓거리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사과하잖아요. 유종의 미는 거둘 수 있게 해줘야죠. 가족끼리 그래도 정이 있는데. 당장 사라져 이거사. 아니면 내가 죽여놓을 테니까. 아니다. 오늘 죽어봐라. 에라 이 망할 년. 아, 놓으세요. 놓으라고 이 아줌마야. 아. 결국 가족들 앞에서 모든 잘못을 폭로당한 동서. 시어머니에게 따귀를 얻어맞고 머리채가 쥐어뜯기는 것은 물론 집안에서 쫓겨나고 이혼까지 당하고 말았죠. 아무리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저에게 오해가 쌓여 있었다지만 폭언을 한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휘둘렀던 어머님. 저에게 그때의 일이 너무나도 미안하다면서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사과를 하고 있으시답니다. 저야 당연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족들이 모두 속아서 그랬던 것뿐이니 훌훌 털고 넘어가자고 했죠. 이 일로 인해서 서방님은 비록 상심이 큰 상황이지만 다른 가족들은 모두 더 끈끈해진 상황이랍니다.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믿지 않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런 일 뒤로 제 말이라면 껌뻑껌뻑 죽는 사람이 되었고요.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사람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오해가 나날이 쌓여가게 될 때가 있잖아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맞이하게 된 저의 동서 역시도 본인의 자존심을 위해서 저에게 시비를 걸다가 좋은 기회를 날리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의사랍시고 제게 늘 잘난 척하고 시비를 걸던 동서가 무릎을 꿇고 빌게 된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미야, 너 조만간 병원 차릴 거라면서 그 일은 잘 되어가고 있어? 모르겠다. 돈은 많이 들고 자리도 알아보느라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니야. 공부할 때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사실 아빠가 요즘 너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시더라. 그리고 건물 하나 남는 거 있는데 너만 괜찮으면 거기 개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정말이야? 아저씨가 그렇게 해주시면 나야 너무 고맙지. 나 의대 갈 때도 많이 조언해주시고 많이 챙겨주셨잖아. 근데 또 이렇게 신경 써주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다. 아저씨한테 효도해야겠다. 하하하. 너가 그동안 아빠한테 싹싹하게 굴고 자라니까 좋은 인상을 심어줘서 그런 건가 보지. 솔직히 내가 암만 좋은 인상 심어줘도 딸만큼 좋아하시겠냐?
네가 아버님 말씀 안 듣고 이때까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것들 많았는데도 여전히 아끼시잖아. 내가 뭘 멋대로 했다고. 멋대로 했지. 너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애쓰시느라 나한테 용돈까지 쥐어주시면서 설득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었잖아. 물론 너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면서 그림 배우고 웹툰 한다고 반항했었지만 뭐든 자기가 행복하면 좋은 거지. 아빠가 어릴 적부터 공부하도 잔소리해서 나도 내 갈 길을 찾은 것뿐이고. 그뿐만이야? 조혈 모세포 기증한다고 네가 나섰을 때도 기분대로 막 행동하지 말라고 반대하셨는데도 고집 부렸었잖아. 사람 살리는 일에 보탬이 된 거고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던 거니까. 그나저나 내가 조혈 모세포 기증해줬던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참, 나랑 아는 애들 중에도 아마 그런 애 있었던 것 같은데. 백혈병이었는데 기증받고 간신히 살았다던가? 들어보니까 네가 기증해줬던 사람이랑 나이대며 시기도 얼추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정미 네 동료를 살린 게 나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만약 그런 우연이 있으면 신기하긴 하겠다. 어찌 됐든 아빠가 개원권으로 너한테 얘기해보라고 했으니까 잘 생각해봐. 좋은 기회인데 놓치면 아깝잖아. 아빠랑 날 잡아서 얘기해보기도 하고. 고마워, 친구야. 제게는 중학교 시절부터 중마고로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의사로서 일을 해오다가 개원을 계획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해 고민이 많던 중 병원장으로서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아빠는 친구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했었죠. 어릴 적부터 친구를 많이 봐왔고 공부도 잘하고 부침성도 좋은지라 많이 챙겨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셨던 아버지였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가끔은 저보다 친구를 오히려 친딸처럼 대하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도 있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보니 그런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은 아무것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저의 동서였습니다. 형님, 저번에 가족들끼리 있을 때 저한테 지적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자중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혹시 내가 말실수한 일 있어? 말실수라면 말실수긴 하죠. 저 이제 남편이랑 결혼하고 신혼 초라서 한창 가족들한테 점수 따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상황인 제가 의사로서 체면도 있는데 그렇게 말 트집을 잡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동서가 뭐 때문에 기분 나쁜 건지 나한테 명확하게 말을 해줘. 그러면 내가 고치도록 할게. 아니 뭐 꼭 고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신경을 좀 써달라는 것뿐이에요. 왜? 비타민C가 수용성이라고 정정해 주셨잖아요. 저 사실 비타민C가 수용성인 거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피곤해서 말이 잘못 헛나왔던 것뿐인데 지용성이 아니라 수용성이라면서 지적질하시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거 동서 저번에도 한 번 술 먹고 나한테 얘기했었잖아. 그때 내가 분명 미안하다고 했었고. 알죠? 아는데 그때 사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한 번 사람 마음 심란하게 해놓고 나중에 건성으로 사과하는 거면 세상에 법이 왜 있고 도덕이 왜 있겠어요? 앞으로 주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생각하면 계속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 내가 앞으로 주의하는 모습 보일게. 됐지? 아니요. 됐지라는 식으로 뭔가 참아준다는 느낌으로 말하지 마시라고요. 그때 분명 피해자는 저였거든요.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계시고 아주버님의 남편까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저한테 지적하시고 망신 주셨잖아요. 아무도 망신이라고 생각 안 할 거야. 그건 동서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그때 아버님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의사면서 고졸인 형님보다 어떻게 더 모르냐고 하셨거든요. 물론 형님이 학벌에 비해 똑똑하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계속 얘기해봐. 새겨 듣고 있으니까. 원래 또 학벌 콤플렉스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지식으로 뽐내고 싶어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되풀이되면 더 이상은 이해 못할 것 같아서요. 저희 사이도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다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서 은근히 집요한 사람이다. 난 분명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의사면서 그런 것도 모른다고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아버님이야. 아버님한테 화난 걸 왜 나한테 풀고 있을까? 지금 잘못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착각하고 도리어 생사람 잡고 있는 건 아닐까?
저 의사예요. 형님, 제가 착각을 하다니요. 제가 괜히 트집 잡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라고요. 동서 참 피곤하게 말을 하네. 트집 잡는 걸로밖에 난 생각이 안 되는걸? 말꼬리 잡고 기분 나쁜 거 그냥 아무렇게나 쏟아내고 있는 것처럼밖에 안 느껴져. 저요. 아주버님이며 형님이며 저희보다 잘 산다고 해도 부러울 거 하나 없어요. 집이 몇십 평이고 서울에 위치해 있다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직업은 의사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사람이고요. 사람 가르쳐 드리려고 굴지 마시고 무시하지도 마시라고요. 무시한 적도 없고 가르치려 한 적도 없어. 제 남편 월급 들으시고 그 돈으로 서울에 집 장만하려면 고생하겠다고 하신 것도 형님이잖아요. 그렇게 사람 빚고아 놓고도 무시 안 했다고요? 그것도 오해야. 서방님이 힘들게 일하시고 돈 버는 거 아니까 공감한다고 한 말이지. 비꼰 거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도 못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제발 좀 적당히 해. 뭘 적당히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자꾸 저한테 윗사람으로서 명령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근본적인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계시니까 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전 형님처럼 그저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요. 제가 어떤 힘든 일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형님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걸요? 말 다 했어? 나도 인생 나름대로 고생했거든? 온실 속의 화초면 온실 속 화초답게 그냥 자중하시라는 얘기예요. 동서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혹시 술이라도 마셨어? 술 마신 것처럼 구는 건 제가 아니라 형님이죠. 제가 의사니까 형님 확보한 권위에 위협될까봐 걱정하시는 거 훤하게 보여요. 그런데 본인 내실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까면서 자기 권위를 높이려고 하면 말이나 되겠어요? 동서라는 사람은 학벌도 좋았고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어딘지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서 저 외에도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물론 저와 남편에게도 그런 것들을 종종 지적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요상하게도 그런 지적에 대한 억울함이나 서운함을 넘어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저뿐이었죠. 제가 했던 말을 멋대로 해석하고 꼬아 듣는 것은 물론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적대시하는 동서의 모습에 정말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너 동서라는 사람 정말 황당한 사람이다. 아니 자기가 의사면 의사지. 고졸이니 뭐니 하면서 왜 학벌로 사람을 평가해?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줄 알았으면 아빠 말대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했나 봐. 뭐라 쏘아붙이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도 모르겠어. 학창시절 때 열심히 공부 안 한 게 이제서야 좀 후회가 되네. 하하. 야, 후회할 필요 하나도 없어. 너 그림 그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남편이랑도 잘 지내고 있잖아. 사회성 모자란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적받은 일도 없고 모난 구석 하나도 없는 애가 그런 말을 하니? 이야기 가만 들어보면 네 동서라는 사람이 완전 예민하게 구는 것 같은데 이름이나 들어보자. 내가 아는 사람이면 건너라도 좀 혼내주든지 하게. 나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생색내고 남의 도움받아서 해결하고 이런 거 내 스타일 아니라는 거 알잖아. 답답해서 그러지. 답답해서. 그런 것들이 의사 인식 나쁘게 하는데 일조하는 것들이라니까. 네가 나한테 신경 써주는 것만큼 나도 뭐라도 하고 싶고 안타까운 맘이라 그래.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참 아빠가 조만간 시설 정비하고 층 하나 비워놓겠다고 하더라고. 인테리어며 너랑 얘기 끝났다고 하던데 잘 되어가고는 있고? 아저씨가 나한테 정말 많이 신경 써줘서 눈물 날 것 같은 거 있지. 친구 덕을 이렇게 보나 싶기도 하고 하하하. 뭔 친구 덕이야. 네가 그만큼 잘해서 그런 거지. 아빠 깐깐한 사람인데 자주 보면 네가 앞으로 스트레스 받을까 봐 걱정이다.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어? 어차피 개원하고 자주 보기는 해도 진료 과목 자체가 다른데 종종 찾아뵙고 같이 식사나 하면서 네 얘기 적당히 하다 보면은 아무런 문제 없을 듯. 야, 나 소재로 아빠 한심 사려는 거야? 네가 좀 문제가 많은 딸이었잖냐. 고집이 좀 셌어야지. 그래도 너나 아저씨나 옛날 생각하면 성격 많이 죽었지. 이제는 전화하고 만나도 싸울 일도 없다며.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니까 신기할 지경이다. 나도 그렇긴 해. 동서 문제만 잘 해결되면 요즘은 그냥 심란할 일 자체가 없지. 하여튼 나는 아저씨한테 효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도 동서 문제 잘 해결하길 바랄게. 그런 사람들 잘 어루만져주면 의외로 친해질 수도 있어. 그래, 네 말이 맞다. 앞으로는 그냥 동서하는 얘기에 반박하지도 말고 토달지도 말아야겠다 싶어. 제가 힘들 때 위로를 해주는 친구 덕분에 동서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많이 가라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라는 사람은 저의 그런 심정도 모르고 의사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매일같이 저를 핍박하고 시비를 걸어대더군요. 동서, 오늘 가족 모임에서 나한테 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내가 연예인 얘기하니까 그런 가십거리는 흥미도 없고 교양 없어 보인다고 대놓고 직구를 던지더라. 내가 그 자리에서는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이건 정말 태도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연예인들이 어떻게 살건 자기 현재의 삶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도 연예인 얘기하면서 시간 때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어머님이 좋아하는 가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기분 좋아지게 해드리려고 그랬던 거지. 그런 게 바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가족들 모두 듣기 싫은 이야기나 영양가도 없는 말에 장단 맞추느라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기왕이면 같은 정보라도 유익하고 도움될 만한 정보가 낫죠.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고 어떤 음식은 건강에 나쁘고 그런 정보들이 훨씬 더 도움되지 않겠어요? 연예인들 누가 결혼했니? 뭐 신곡을 냈니? 이런 거 알아봤자 도움될 거 하나도 없는데. 어휴, 지겨워라. 그래서 내가 지금 쓸데없는 이야기로 가족들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이거네. 누구처럼 지적질하는 거는 심기 불편하게 하는 일이 아닌 거고. 또 그런 식으로 비꼬신다. 형님 가만 보면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내가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나쁘게 한 건 아닐까? 영양가 없는 얘기면 적당히 듣고 호응해주면 그뿐인 거잖아. 영양가 없는 얘기에 호응해달라는 분이 제가 틀린 말에는 곧잘 지적하셨잖아요. 비타민C가 수용성이라고 지적질하실 때는 지금 같은 일 전혀 상상도 못 하셨나 봐? 동서 참 집요하다. 아직까지 그 얘기 하는 거야? 그것만이 아니니까 하는 말이죠. 남편 월급 무시한 것부터 제가 틀린 거 지적하는 것까지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제가 열받아서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들 언제 한번 정리해서 A4용지 5장은 가득 채워올 수 있거든요. 저요. 살면서 저 무시하고 멸시하던 인간들 아득바득 이겨가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은혜며 원수며 절대 안 잊고 몇 배로 갚겠다는 마인드 때문이었어요. 형님이 그런 절 자극하셨다고요. 지금 얘기로 동서가 얼마나 열등감 많은 사람인지도 잘 알겠어. 지금 열등감이라고 하셨어요? 당장 취소하세요. 기회 드릴게요. 나도 동서라는 사람이 그대로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취소해야 될까? 사회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가 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지. 이것도 영양가 있는 얘기라면 영양가 있는 얘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저 개원도 앞두고 있고 앞으로는 형님보다 돈도 훨씬 잘 벌 거예요.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 좀 있다고 다른 사람 무시했다가 큰 코 다칠 줄 아시라고요. 내가 잘 사는 건 맞지만 돈 믿고 다른 사람 무시한 적도 없어. 동서는 대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고졸이면 고졸답게 주제를 알라는 얘기예요. 사람 가르치려는 태도 좀 그만 취하시고요. 나는 동서랑 솔직히 말해서 잘해보고 싶어.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우리 어색한 기류 읽으시고 나한테 많이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알지? 내가 연장자로서 참아주고 관용 베풀 때 적당히 서로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고졸답게라니? 그렇게 따지면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고졸이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야 옛날 사람이시니까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돈도 많으신 분이 고졸이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부족할 것 없이 잘한 분이 고졸이라는 건 어지간히 머리가 나빴거나 어릴 때 막 나갔다는 뜻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책 좀 읽은 거, 알량한 지식 가지고 사람 가르치려 드니까 그게 분통이 터지는 거죠. 나는 형님 같은 사람이 정말 화가 난다고요. 그래, 동서 알겠으니까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그만하자면서 멋대로 대화 종결 지으면 본인이 이긴 것 같죠? 그렇게 정신 승리하시면서 사세요. 전혀 말이 통하지도 않고 나날이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동서. 가족들이 중재에 나서려고 할 때는 얌전한 척 뉘우치는 척, 제 말을 듣는 척하다가 돌아서고 나면 싸가지 없이 구는 동서의 태도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역시나 길길이 날뛰면서 그 동서라는 사람의 이름을 빨리 말해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나도 이름 털어놓고 너한테 도움 구하고 싶은 심정이긴 해. 그런데 그럴 거면 이미 아빠한테 말했겠지. 내가 속이 터져서 그래. 아니, 다른 사람 고졸이라면서 무시하고 자기 잘난 맛에 나대는 애들이 의사 망신은 다 시키는 거라니까? 그런 게 똑같은 의사라 생각하면 화가 나 미칠 것 같아. 괜히 말해봤자 네가 특정 지을 것 같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을게. 눈앞에 있었으면 아주 개박살을 내줬을 텐데. 나 그런 거 절대 안 참는 성격인 거 알잖아. 알지. 그래서 내가 너랑 죽이 맞잖아. 남들이 뭐라고 해도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 칭찬 맞아? 왠지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칭찬처럼 안 들린다? 하하. 칭찬 맞아. 나중에 내가 정 못 참겠으면 너한테 털어놓을 테니까 그때 가서 시원하게 딱이라도 한번 후려 갈겨줘. 적어도 너보다 선배일 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 빈말이 아니라 나 진심이거든? 그러면 꼭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친구의 위로는 물론 남편이며 가족들까지도 절 달래주었기 때문에 동서와의 관계가 불편한 것은 그럭저럭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연장자로서 동서의 열등감 가득한 태도며 적대심까지도 포용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서 역시도 개원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남편을 통해서 개원한다는 곳에 화분을 하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동서 병원 개원 축하해. 개원한다는 병원으로 화분 하나 보냈어. 칵, 퇴. 형님, 그 축하 당장 취소해요. 뭐? 축하를 취소하라니?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형님, 지금 제가 어디 개원한지 아시기나 하세요? 진심 아닌 축하 필요 없거든요. 나야 알 수가 없지. 동서가 그동안 나랑 이야기도 안 하려고 하고 나 보이기만 하면 입 다물었었잖아. 그렇다고 개원에 대해서 나한테 따로 소식 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가식적인 축하 받고 싶지 않다고요. 취소해주세요. 제발요. 저는 형님이랑 말 섞고 싶지도 않고 제 성공에 발걸치는 거 원치도 않거든요. 야, 너 진짜 제정신이니? 지금 네가 뭐 믿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 서방님한테 예전에 내가 돈 빌려준 건 알고 있어? 너 개원한 돈 중 절반은 내 거나 다름없을걸? 아, 남편한테 돈을 빌려주셨구나. 근데 그딴 거 하나도 안 고맙거든요. 돈으로 사람 마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제가 반년도 안 돼서 갚아드릴 테니까요. 그래, 하나도 안 고맙다고. 그게 네 대답이구나. 적어도 축하를 하려거든 눈앞에 얼굴이나 비치고 하세요. 남 시켜서 딸랑 화분 하나 보내지 마시고요. 그래, 주소 불러봐. 내가 찾아가 줄게. 어디서 개원했길래 이렇게 유세니? 동서의 막 나가는 태도에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주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서가 찍어준 주소가 아빠가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큰 건물이기도 하고 개원을 진행하던 친구에게 비워줬던 층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의아한 마음에 개원 장소에 도달한 저는 마중 나온 동서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동서는 독이 잔뜩 올라와 있었죠. 동서 오라고 해서 내가 왔어. 축하해주러 왔다고. 내 얼굴 보고도 아까처럼 말해보지 그래? 와, 진짜 사람 독하다. 여기까지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어때요? 의사 동서가 흰 가운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좀 권위가 뭔지 아시겠어요? 알량한 고졸 지식으로 가르치려 들었던 게 잘못인 줄 아시겠냐고요.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그거 거절한 게 동서고. 지금 계속 선 넘고 있고. 축하는 무슨. 복 나가게 고졸이 축하해주니 마니야. 짜증난다 짜증나. 더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동료들 오기 전에 가세요. 안 그래도 여기서 난리 진상 칠까봐 미리 나와 있었던 거거든요. 하, 너 진짜 사람 새끼 아니구나.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그리고 고졸을 고졸이라고 했는데 그게 기분이 나쁘셨어요? 저보고 열등감 어쩌니 저쩌니 하시더니 본인이 열등감 훨씬 더 많네. 이게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이 망하려나. 이거 내려놔. 나도 머리채 잡을 수 있어. 이거 놓으라고. 저와 동서는 말다툼을 하다 서로 머리채를 잡게 되었습니다. 머리채를 잡혀 정신이 없던 차에 어디선가 짝 소리가 나더니 동서가 쓰러졌고 동서의 동료 의사 중 하나로 짐작되는 누군가가 씩씩거리다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것은 제 친구였습니다. 동서는 본인의 뺨을 후려갈긴 것이 제 친구라는 사실에 크게 당혹스러워하더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미 선배, 지금 저의 따귀를 후려갈긴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라 저를요? 이제야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다. 그래, 내 친구한테 싸가지 없이 군다던 동서가 너였구나. 야, 이 정신 나간 년아. 네가 지금 누구한테 함부로 막말을 한 건지나 알아? 따질만 해서 따진 것뿐이에요. 평소에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얘기했잖아요. 선배가 이야기 다 들어놓고 이 여자 편드는 거야? 둘이 친구라는 건 대체 뭔 얘기인데? 정미랑 나랑 동창이야. 정미, 너 동서랑도 아는 사이였구나. 맞아. 너 머리는 괜찮아? 저도 다쳤어요. 그리고 친구면 친구지. 이렇게 경우 없이 편드는 거는 뭔데요? 야, 네가 제정신이 있으면은 그딴 소리 못할 거야. 이 병원 개원하게 도와주신 이 건물 건물주이자 병원장이 정미 아빠라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게 된 것부터 개원하는데 도움 준 게 정미 아빠야. 상황 파악이 안 가? 너 말고도 개원하는데 같이 끼워달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많은 거 알지? 네가 울며불며 애원해서 내가 받아줬던 거야. 그런데 내 태도 보니까 그냥 그거 모조리 없던 일로 해야 되겠다.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형님 편만 드시냐고요. 제가 선배한테 평소에 잘했잖아요. 왜 한쪽 말만 듣고 판단을 하세요. 우리 엄마랑 밥도 같이 먹고 세상 친하게 구시더니 이제 와서 저 팽하시는 거예요? 네가 백혈병으로 힘들어서 죽어갈 때 조혈 모세포 기증해줬던 사람 내 친구야.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미,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조혈 모세포 기증한 사람이 동서라고? 맞아. 백혈병이었는데 간신히 살았고 그 덕분에 다른 사람 돕는 의사 되고 싶었다는 얘기 들었던 적 있었고 암만 생각해도 시기상으로 둘이 겹치는 것 같아서 내 나름대로 알아봤거든. 뭐야?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선배 그 사람이 지금 제 형님이라고요. 상황이 파악되게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알아듣게 얘기를 해달라고요. 친구는 본인 역시도 최근에 알게 됐다면서 저와 동서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래전 제가 기증을 해서 살렸던 사람이 바로 저의 동서였다는 걸요. 동서는 크게 놀란 얼굴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제게 무릎까지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형님, 제가 죄송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그동안 형님한테 무례하게 대하기만 하고 많이 힘들게 했네요. 나는 동서가 나한테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런 일을 했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사실 그이가 장만한 집부터 모는 차까지 형님이 다 도움 줬다고 하고 그동안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형님 말만 경청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운데 제 멋대로 착각해왔고 오해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기 싫었고요. 자격지심이면 사람 힘들게 해도 되는 거야? 나는 동서가 어떤 학벌을 가졌건 어떤 직업을 가졌건 차별 없이 대할 마음인 사람이었어. 근데 맨날 의사 들먹이면서 나 힘들게 했잖아. 내가 맞는 말에도 학벌 언급하면서 인정도 안 하고. 사실 이것도 얘기하면 제 얼굴에 먹칠이기는 한데 남편이 자꾸 저랑 싸울 때마다 형님이랑 비교를 했거든요. 아주버님이랑 싸울 때 형님은 지혜롭게 경청하고 잘 해결하는데 저는 싸움닭처럼 군다고요. 아버님도 자꾸 형님한테 본받으라고만 하니까 제가 눈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변명 같지만. 아니, 변명 맞아요. 사실 저 백혈병 걸리고 의사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오면서 누구한테도 안 지려는 마음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형님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무릎을 꿇고 펑펑 울어대는 동서의 모습에 저도 조금은 진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족끼리 모여있을 때 동서와 저를 은근히 비교해왔던 가족들의 말과 행동에서 저 역시도 난감한 적이 몇 번 있었기에 그 말이 믿어지긴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조혈 모세포를 기증함으로써 살렸던 사람이 노력해서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 서로 쌓인 앙금이며 오해들이 알게 모르게 꽤나 쌓여 있었더라고요. 그런 오해가 풀리고 영영 적일 것만 같던 동서와의 사이가 원만해진 요즘이 믿기지 않기는 한데요. 개원을 잘 끝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물론 아랫사람으로서 제 말을 잘 듣고 존경의 모습을 보이는 동서를 보며 가족들은 다들 놀라고 있답니다. 열등감이며 쌓인 오해가 얼마나 관계를 망칠 수 있는지 알게 됐던 사건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